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대표 강용훈입니다.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죠. 13일 날 로이터 기자가 엄청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수율에 대해서 10%에서 20%에 불과하다. HBM3에 대한 수율이죠. 그동안 엔비디아에 채택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그게 왜 안 됐는가를 이제 언급을 해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기사에서 최초로 수치해야 되는 수율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이중 전략, 지금 NCF도 하고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MUF, 저는 NCP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뭐 공식 용어는 MUF, 그걸 이중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삼성이 위험하다는 이제 그 뉘앙스였죠. 삼성에서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오보라고 적극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HBM의 시장이 완벽하게 까발려지면서 글로벌하게 증권사들이 많은 내용을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대만의 트렌드 포스는 그렇지 않다. 삼성에서 HBM3의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 뭔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논지로 반박성 발표를 했고요. 그 노무라 증권에서는 삼성이 당분간 NCF로 가겠지만 중국에는 MUF로 갈 것 같다. 26년쯤 돼서 HBM4E부터는 SK하이닉스의 공법을 그대로 차용한 그런 전략으로 생산 방법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정보가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제가 아주 명료하게 7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HBM 수율이죠. 삼성은요 10에서 20%라고 충격적으로 써버렸는데 사실 저희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입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10%였다는 이야기는 여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또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 파다했고요. 있지 않습니까? 내부자들이 쓰는 소통망 거기에서도 삼성 개발자들의 자조적인 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발언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삼성 고위층하고 이재용 부회장만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제가 주구장창 주장했죠. HBM3는 65% 정도 됐다고 했고요. HBM3E는 50%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1월 달에 내보내드린 방송에서 단 1%를 높이기 위해서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연합전선을 펼쳐서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65%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70%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도 50%를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HBM3E에 대해서는 50%를 능가했다. 꾸준히 지금 수율을 올렸다 이겁니다. 두 번째, 삼성의 전략이 어제 기사에는 이중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둘 다 동시에 추진한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보이지만 또 오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기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장 동시에 추진한다. 요거는 오보가 맞아요.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거든요. MUF를 검토했다가 다시 NCF로 선회를 했습니다. MUF 해봤다가 잘 안 되거든요. 여긴 좀 함정이 있는데 제가 말한 NCP의 물질이 진짜 MUF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에서는 NCP라는 말을 안 쓰고 MUF라는 말을 쓰면서 삼성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나가세라는 회사의 제품을 작년부터 쓴다고 했는데 그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벌써 작년에 시장에 파다했거든요. 일반 투자자만 몰랐지 여기에 이제 전문 투자자나 업계 관계자는 다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나가세. 근데 나가세 쓰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옛날 NCF로 와서 지금 LG화학하고 어드밴스드 NCF를 개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돌렸는데 어쨌든 오보예요. 동시에 추진한 건 아니고 지금 NCF로 갑니다. 그렇지만 오보가 아닌 게 한 1년 안에 포기할 것 같거든요. NCF를 다시 MUF로 갈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오보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MUF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포마켓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NCF는요 난컨덕티브 필름이라고 해서 고형 물질을 본딩 대상에 중간에 미리 집어넣고 열로 녹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본딩을 하는 그런 물질인데 문제는 이게
고체다 보니까 녹이기 위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공정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뿐더러 슬립 다이 현상이라고 이게 일종의 투명한 껌 같은 거라 이게 미끄러지면서 이 정확하게 이와 이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본딩의 특성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슬립, 미끄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말고도 압력 조절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가지고 약간의 압력만 더 가하면 솔더 브릿지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쇼트가 나버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필레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열특성이 진짜 안 좋습니다. 열특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요거 하면 수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쓰다가 저는 아마 MUF로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절대 오보가 아니죠. 이 로이터 기자가 정말 작심을 하고 써버린 통에 그동안에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 삼성은 어렵다라는 거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까발리면 고소를 당하잖아요. 저희 같은 유튜버도 조금씩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용감하게 제도권 기자가 까발리는 통에 이게 지금 난리가 났죠. 어쨌든 오보가 아닌 측면은 종국에는 MUF로 갈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삼성파하고 하이닉스파가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이닉스는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오른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게 일종의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언젠가는 가격이 수렴할 거니까 싼 걸 사고 비싼 걸 판다. 일종의 차익거래죠. 지금 삼성파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율도 자기네들은 자신이 없거든요. 한다는 이야기가 주식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건데 언젠가는 뜨겠지 이런 논리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서 저는 좀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파는 이제 다른 거 없고요. 수율만 봐라 이거죠. 저희는 수율을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의 수율이 이렇다는 거를. 그래서 못 따라온다.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왜? 지금은 인공지능이 단 1, 2년 안에 모든 거를 바꿔버릴 태세이기 때문에 지금 발전 속도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못 따라가는 삼성을 잡기보다는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지금은 이걸로 인해서 아마 이쪽 양쪽에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을 겁니다. 이게 많은 미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미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왜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시 재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 와중에 제덱이 터졌죠. 로이터 기사가 나오기 전인데 제덱은 반도체 표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여기서 775 마이크로미터로 두께를 한다. HBM4에 대해서 이게 나오면서 이 말은 뭐냐면요. 720 마이크로미터를 누가 하자고 했냐면 인텔이 하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750 마이크로미터를 하이닉스가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775를 주장한 거는 삼성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장을 한 건데 그게 받아들여졌죠. 이게 뭐냐면 두께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고 그 말은 HBM4도 범프가 들어가면 두께가 낮춰지지 않거든요. 중간에 이 볼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26년까지 TC 본드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27년 이후에나 잘하면 28년이나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요, 누가 제일 좀 사용했냐면 CIS, 그러니까 CMOS 이미지 센서, 그거 시스템 칩을 소니에서 제일 처음 만들 때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본딩을 해가지고 세상은 놀라게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금방 도입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HBM에 도입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디싱 문제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CMP 할 때 접합 부분을 우묵하게 되는 현상인데 그게 생기지 않게끔 CMP를 잘하는 문제도 있고 불순물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너무나 난점이 많은 겁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요. 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열은. 저희가 많이 강의를 했지만 제가 특히 강의를 한 부분 중에 열 특성인데 TC 본딩의 장점이요. 중간에 범프도 들어가지만 범프 양쪽으로 가짜 범프가 많습니다. 일명 더미 범프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열이 좀 잘 배출이 되거든요. 냉각볼을 층층이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특징이 어우러져서 TC 본딩으로 한 HBM이 열 특성이 잡히는 건데 이거를 중간에 어떤 뭐 틈 없이 완벽하게 붙이면 높이는 낮아지겠지만 열은 어떻게 뺄 거냐 이거죠. 물론 반론은 신호 경로선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신호 이동 속도를 좀 줄이면
열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보면 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엔드 유저는 그게 되게 불안해 하겠죠. 다섯 번째는 시장이 까발려졌을 때 위너는 누구냐? 당연히 SK 하이닉스죠. 위상이 올라갔죠. 근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눈치고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삼성인데 해내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SK 하이닉스파고요. 절반은 여전히 삼성의 미련이 있거든요. 잘 몰라서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숙려기간, 약간의 냉각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위너는 SK 하이닉스고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왜 위너냐? 한미반도체도 27년에야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한미반도체도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시간을 벌었고요. 실제로는 프로토타입을 이미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지금 엄청난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독점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TC 본딩으로 12층 쌓는 본딩 업체가 없어요. 칩투칩 본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함의는 뭐냐면 모든 게 부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 쪽으로 더 오더가 올 것 아니에요. 수율 격차가 이렇게 나는 데다가 엔비디아가 그동안 삼성에 대해서 오더를 주지 않은 이유가 명쾌해졌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부족한 거는 자금 여력도 삼성보다는 부족하잖아요. 장비가 태부족일 겁니다. 특히 검사 장비 쪽이 완전히 쇼티지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늘려야 된다. 어떻게?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HBM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주문을 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어드밴티스트가 다시 갑질을 하면서 가격 낮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스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드밴에서 지금 테크융이라든가 이런 국내 업체들한테 지금 기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낙수 효과가 좀 적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씩 생태기가 생기고 있어요. 국내 업체들, STI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도 조금씩 희망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 지금은 아나바다 전략을 고수했던 SK 하이닉스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드밴티스트의 약간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일곱 번째, HBM4 시대가 이제 TC 본딩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HBM4가요 내년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년 말쯤 돼서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QRT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하반기에 HBM4에 대해서 신뢰성 검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뢰성 검사는 양산 전에 23가지 항목에 걸쳐서 테스트를 다 해보는 거거든요. QRT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심으로써 HBM4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 이거예요. 이거하고 제대계 발표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진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대계 발표가 720 마이크로미터였다면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이 아니고 26년 뭐 하반기나 돼야 HBM4가 나올 텐데 그게 1년 가까이 앞당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HBM4가 내년 말에 나오게 되면 양산은 26년 중반쯤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군이요, 뭐 X100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의 제품부터는 HBM4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겠죠. 전력 소모량도 낮아질 게 뻔하고요. 일각에서 제기했던 HBM의 적층이 한계에 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게 될 겁니다. HBM4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전략은 명쾌해지죠. HBM4 관련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이 관련주라는 게 결국에는 물리적으로나 또 화학적으로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한 게 아니고 HBM3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미세해지고 그러니까 더 얇게 갈아내고 더 정교하게 본딩을 하고 그 다음 더 정교하게 자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디스코, 그 다음 에바라, 한미, 어드반 요 4강 체계가 굉장히 공고해진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또 여러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국내 시장도 장비가 부족하고 일본 업체들의 어떤 뭐 고압적인, 자기네들도 대비를 안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고압적인 그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도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감정적으로 뭐 추천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젊을 때 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SK하이닉스가 감자한다 이렇게 용감하게 썼다가 정말 살해 위협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회사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좀 독특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의 젊을 때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게 참 인생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노무라도 그렇고 대만의 트렌드포스도 그렇고 약간의 축혀 올리는 듯한 멘트는 계속 쓰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동정밖에 안 돼요, 그런 문구들이. 삼성의 오너가 생각을 뒤바꿔서 이게 초격차는 이제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팔로우입니다. 리더가 이제 SK하이닉스잖아요. 그럼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때 진정 삼성의 이 복귀가 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의 이 생태계가 무너졌다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주가가 아직 못 올라갔으니까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하면요, 땅이 움직인다. 그동안 질서가 파괴가 되고 삼성이 구축해왔던 삼성 생태계는 무너지고 SK하이닉스가 어떤 생태계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뉴 질서가 반도체 시장에 도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각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